코레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아주 강세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매매하는 요령 설명 잘 드릴 테니까 잘 시청하시면 좋은 종목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수, 이제 이번 주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래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전 매매를 할 때입니다. 전망보다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강세 기조 속에서 상승세로 이어가는 전략인데 일단 차트를 좀 볼까요?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금일도 목걸이 형태의 강세 기조를 띠고 있네요. 거래도 양호하고요. 투자 심리 3박자가 잘 맞고 있고요. 단기 지표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래 방향선도 오히려 다 잡혀 있고요. 현재 추세도 전환이 돼 있는데 이격이 짧습니다. 이격이 짧으니까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조정의 폭이 짧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고요. 단지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변성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상승세로 갈 적에 그냥 가보자죠. 여기서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가자 어디까지 상단 추세 2020 또는 2040까지 가보자. 그 방향성으로 이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아직 추세 전환은 되지 않았죠. 파라볼릭이 우하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때는 다음 주가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우상향으로 잘 전환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아주 좋습니다. 3박자, 7박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역시 660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세로 잘 갈 적에는 그 방향성에 맞춰주시되 항상 비중 조절, 단타, 단기 매매를 실현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자, 강남 교수님. 예,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이 바닥이 쌍바닥이 딱 나오면서 매수 시점이 왔다, 매수권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조정을 또 받을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라 좋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2주 전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금리나 결국 큰 그림에서 본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를 누가 일으켰느냐? 트럼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은 당연히 하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관건이지 해결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한일 관계도 어차피 해결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면서 예전보다 더 심한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지금 일본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 일본의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일본 규제 완화라든가 뭐 해결이 된다고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해결, 금리나 큰 그림에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쌍바닥이 나오면서 매수 쭉 올라갔습니다.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안 깨지면 계속 이어가시고 혹은 전저점 이탈이 안 나온다면 계속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저는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요. 떨어지면 왜 떨어질까요? 수급이 아직까지도 전혀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단 흠이라고 하면 흠이 되겠죠. 자, 누적으로 보게 되면 3개월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에 개인 중심의 코스닥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개인 중심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누적을 좀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수급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상승이다라고 단정을 줄 수는 없고요. 방금 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보자. 일단 가보고 가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벗어난다면 그때 경계하자 해서 점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상승의 흐름을 타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하면서 일단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수 좀 바닥권에 올 때 2017년도 하반기 때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좀 상승 쪽으로 좀 강하게 터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때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 720주선을 찍고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 이제 720주선 부분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보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또 예상을 좀 했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코스닥도 이번 720주선 부근에서 지지와 함께 이번 주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미국 제조업 지표가 3년 만에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제조업 지표 위축되고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하회하고요.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추가 금리나 시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우 증시가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거고요. 역시 홍콩 같은 경우도 송환법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정을 철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쪽에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기금 수급 동향이죠. 그래서 연기금 수급 동향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연설 이후에 다음 주쯤에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장 IT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또 신제품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가 매수 기회 노린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때 상승 그 기조보다도 더 좋은 여건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주식 투자는 우리가 하시면서 전망 예측보다는 행동입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방향성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S넷 솔루션 전문 업체를 좀 볼까요? 현재 그동안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현재 첫 번째 애바닥을 시전하고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 다시 우상향 쌍바닥을 시전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이럴 적에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거래가 증가 현상을 보이면은 밑에 있죠.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면은 삼박자가 맞는다. 요거는 본래 기본입니다. 고래 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밑에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되면은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매수의 관점이다.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밑에 쭉 보시면 고래 방향이 일률적으로 우위로 다 잡혀 있죠. 세 개가. 이럴 적에는 반등이 아닌 상승세를 본다. 그래서 항상 이전 고점 대량 거래된 날 종가 돌파 시도를 하죠. 거기에 막 올라가니까 저항받고 약간 밀리죠. 그렇지만 내일이 문제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가냐 못 가냐는 그 다음 날 거래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거래가 연속성이 있으면은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갑자기 거래가 죽으면은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 전환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하단 추세가 바로 손절 라인 때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이죠. 추세 매매는 추세선을 보고 하는 겁니다. 가격대를 보지 않습니다. 하단 추세가 붕괴되면 선이 붕괴되면 거기가 바로 초기 손절 라인 때 또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다가 상단 추세 10,000원 기준 11,000원대가 매도권 저항대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링크 제니시스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연하는 과정. 현재 아직 추세는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파라볼릭 밑에 가서 생기겠죠. 721선이 밑에 가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바닥의 관점으로 재차 상승 시도되면서 저 위에 상단 추세가 12,450원인데 신고가 패턴 되겠죠. 단지 이제 여기서 박스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0원 기준 11,000원대가 본래
저항대 박스권이라고 보시기 바라고 밑에 700선 아래 가서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세 신고가 배수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에서 60%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침체권은 무릎에 풍덩받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고래 방향도 오히려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긍정적 관점에서 비중 조절을 잘해가면서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수소와 AI는 항상 중심에 서서 시장을 이끌면서 매수 전략과 함께 이끌어간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 자체가 수소와 AI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특히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인터넷에 투자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인터넷 붐이 99년도 터지면서 2000년도 IT 버블과 함께 꼭지면서 꺾이는 하락이 나왔었죠. 어마어마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3,000포인트까지 갔었죠. 거의 근처까지. 그게 인터넷 힘이었죠. 그 인터넷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AI가 뒤처지게 되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해서 AI를 앞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 해서 이번에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부에는 바로 AI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의미를 강하게 어필했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언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되는 게 AI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최기영 장관이 과기부 장관으로 만약 임명이 된다면 지금 이제 후보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발탁이 일단 됐다는 것은 이 AI 반도체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AI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죠. 이낙연 총리가 정부가 이번에 10월 달에 AI 국가전략 발표 계획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에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AI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저번 주에 딱 정확하게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요런 게 바닥이랬죠. 윗골이 길고 아랫골이 긴 거 신저가 속에서 거꾸로 된다면은 고점 돌파 속에 이런 게 나면 고점이 되겠지만 거꾸로 이건 바닥 신호다. 바닥인데 신규 상장된 거 빼고 최고 대량 거래가 위에 꼬리 물량 소화를 거치고 그걸 돌파를 이제 했기 때문에 방향은 위쪽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이죠. 근데 조정을 받고 첫 번째 양봉이니까 이번 달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래서 쭉쭉쭉 점진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돌파를 안 했지만 이제는 돌파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더 방향은 잡혔다 해서 일단 21선에 대한 손저가만 잘 지키면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만약에 내려온다, 붕괴가 됐다. 일단 대응을 해야죠. 그럼 왜 붕괴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아직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할 수도 없죠. 수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가 만약에 밀려서 큰 폭으로 빠진다면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상승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지수에 대한 문제점은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제가 전일 설명드렸던 NCN 같은 경우도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죠. 앞으로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NCN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역시 자율주행 핵심 칩 CPU를 이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텔레필드라는 종목을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5G 장비 관련주 중에서 아직 바닥가점에서 서서히 상승 전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광전송 장비 제조 판매 업체죠. 무엇보다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이 P10 장비를 국산화해서 KT 쪽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오늘 종가로 아랫꼬리 소양선, 중양선 형태의 종가 강세일봉이 나왔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전 저점 부근과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 3,600원대 중반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이제 5G 대용량 광전송 장비를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양산 상용화 또 기대감이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회사 이제 웨이브텍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프론트롤 장비 이쪽에 SK, KT, LG 플러스에 또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이제 상반기에 또 공급 계약을 100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 또 이제 자회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텔레필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장기 20개월 평선 막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MACD 이번 달부터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투자 신도가 50건까지 올라왔죠. 변곡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20개월 평선 첫 돌파할 때를 주목해야 된다. 721선을 첫 돌파할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 이 종목 이제 721선 돌파는지 20개월 이평선 돌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종목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GRT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제 고분재 방막 소재, 광학 보호 필름 또 이제 제조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GRT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은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또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GRT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 눈에 띄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2016년도 때 하락 기조로 꺾인 다음에 계속 흘러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본격 지금 상승,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국내 첨단 장비 기업 프로템이란 수소차 관련 또 기업을 인수 MOU를 체결하면서 작년도였죠. 앞으로 이제 본계약 체결 또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차 사업에도 앞으로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번 달 5개월 평선이 첫 회복 시도 국면 속에 있죠. 그래서 이번 달 5개월 평선 회복, 다음 달 안착하게 되면 월봉상 바닥 시험과 함께 적산변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중국 관련주를 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2,000원대에서 움직이는 기업 중에서 주당 순이익이 900원에서 거의 800원 가까이 나오는 기업이 중국 회사, 관련 회사 중에선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GRT 앞으로 신소재 관련주 중에서 또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일단 5일선 매매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5주선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 안착과 함께 주봉상 적산병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반락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세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나오고 나서 양적 완화가 이뤄질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좀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금리 인하의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부작용도 라가르드 총재가 좀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에서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잘하면 추가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분석은 마치고요. 강남큰 손님. 네, 일단 다음 종목은 힘스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ED에 대한 삼성에서의 적극적인 이제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OLED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하반기에 업황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IT 분야는 특히 OLED가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OLED에 대한 제조 판매 기업인 힘스라는 종목도 있고 야스도 있고 제가 야스를 요새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실적이 꾸준하게 수년째 계속 실적이 느는 기업인데 이거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선다는 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꾸준한 실적이 늘어난 것도 좋기는 좋은데 적자였던 기업이 실적이 호조가 강하게 그것도 4년 중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된다면 가파른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도 좋지만 이런 형태는 주가 강세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격적 측면에서 야스와 동일하게 퍼가 났습니다. AP 시스템도 좋고 뭐 덕산에도 좋겠지만 덕산 네오록스도 좋겠지만 많습니다. OLED 관련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야스와 이거는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스와 힘스 외에는 좀 관심은 없고요. 특히 힘스가 상승 파동의 길이만큼의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항목 특히 요 파란색의 61선의 수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방향을 뚜렷하게 잡았다. 그래서 월봉상 조정을 충분히 2개월 동안 받고 천장봉에 정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 상승 초기 국면에서의 본격적 상승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서 조정시 불안 매수 관점에 5일선 매매는 양호하나 만약에 무너졌다.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에 의해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그런 매매 기준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넷 전문가님. 자, 저는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 에이스테크를 좀 볼까요? 자, 에이스테크를 보시게 되게 되면 금일 추세가 전환됐네요. 그 전에 보면은 대음선이 발생이 되면서 아주 또 거래가 또 많이 실렸죠. 그 종가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본래 이제 그 아래 위에 꼬리에 대음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바닥에서 나올 적에는 행보 등락, 이게 바닥을 이제 저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적에 투자 심리를 잘 봐야 되는데 심리가 올라옵니다. 50에서 60으로 거래가 또 대량으로 된 날 종가를 돌파, 어저께 지지받고 오늘 추세가 전환. 이럴 적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조정 받으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고 다시 이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쌍바닥을 시원하지 않겠느냐. 그 쌍바닥에서가 보통 우리가 투자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반등성을 보는 것이고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 전략에 초점이 주어져 있고요. 월봉 장기를 본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급등이 나타날 때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KMW. 요거는 현재 KMW는 8부 능선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9만 원 기준. 본래 매도권 상투권은 항상 10만 원 기준이죠. 10만 원 기준 11만 원까지도 올라가서 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투권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8부 능선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5일선 매매가 좋다고 좀 보여주고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덜렁 뛰어들어갔다가 물리면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매수권에서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저녁에 MTNW 검색창에 치고 들어오셔서 22시죠. 10시에 오후 저녁에 오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 내지 요새 핫하게 움직이는 거 혹은 내일에 대한 이슈거리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며 당일 주도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훈 전문가님. 예, 금일 저녁도 9시에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종목들 많이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바닥권에서 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지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내년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세가 이뤄질 만한 또 종목을 봐야지 그만큼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부분 꼭 세 가지 부분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자,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요, 좀 다 올랐을 적에, 먹었을 적에 좀 이득 실현을 하면서 5대5 정도로 가지고 넘어가서 추석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적에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지금 상태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을 시원하고 대세로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절대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감사합니다.